경상북도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AI로 만든 홍보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청송군이 4일부터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 대화에 나섰습니다. 농업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 사과 판매와 소득원에 대한 고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대구 간송미술관에 22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구미술관도 최근 부속동을 새롭게 단장하고 전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도정 핵심 과제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통해 경북을 알리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이에 발맞춰 에이펙 개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바로 AI로 만든 에이펙 홍보 노래인데요.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은 K-팝의 세련된 음악 위로 한국의 멋을 알리는 가사가 흐릅니다. 강렬한 힙합 비트 위로도 에이펙 개최지인 우리나라의 강점이 역동적으로 울려 퍼지고 중장년층의 취향을 맞춘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따라 경주시의 문화유산과 고즈넉한 정취를 노래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가 공식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 공개한 홍보 노래입니다. 수준급의 작사와 작곡, 노래가 돋보이는데 사실 이 노래들은 모두 AI가 만든 겁니다. 에이펙 개최지인 경상북도의 열기를 더 즐겁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해 K-팝, 힙합, 트로트 버전 홍보송을 제작하고 유튜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 곡 모두 AI 음악 제작 도구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AI 도지사를 구현하는 등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과 활용을 강조해온 경북도가 에이펙 홍보에도 AI를 도입한 겁니다. 특히 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고 경북도청 공무원이 직접 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나 고민을 쓰면은 제안을 잘해주더라고요. 이번에 AI 홍보성을 만들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늘 써왔던 것처럼 그렇게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원의 썸네일도 사실 AI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경북도는 에이펙 준비 상황과 글로벌 행사로서의 기대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AI 홍보송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한 AI 홍보송. 지금까지의 행사 홍보와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신선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청송군이 4일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 대화에 나서는데요. 오는 7일까지 국민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첫날 주황산면에서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 사과 판매와 소득원에 대한 고민도 나왔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청송군 군민과의 대화 첫날, 윤경희 군수와 마주한 주황산면 주민들은 그동안 겪어온 생활 속 불편들을 쏟아냅니다. 세천 범람으로 농지 침수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방보강공사를 지금 너무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좁아가지고 큰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트랙터 같은 거는 이제 중학교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거 이제 기계 소리가 나고 뭐 걸음 싣고 가고 이러니까 그 이제 중학교에서 막아버렸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고
청송사과 판매에 대한 관리나 마을 소득원에 대한 고민도 화두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가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팔려고 하니까 사과를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뭐 출처도 분명한 어디 사람이 모르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 뭐 지속적인 마을의 그 어떤 소득원을 찾고자 해도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논의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안마다 군수가 직접 답변하고 법적, 행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군 관계자의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1시간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동안 나온 건의사항은 20여 개.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 답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공통적인 의제가 가장 심하게 만약하면 우리 식수, 우리 상수도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농업재해 이것이 공통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또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주황산면에서 시작한 군민과의 대화는 청송읍, 동면 등을 거쳐 7일 오후 진보면에서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주황산면에서 나온 주민 요청 23개 중 11건은 개선이 완료됐고 3건은 추진 불가, 9건은 추진 중이거나 장기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각 시군별로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이달 26일까지 23개 읍면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주요 시정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경주시는 간담회 기간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현안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시는 자체 평가를 통해 대회 기간 숙박업소와 식당 등이 이른바 화랑대기 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이하영 기자, 먼저 화랑대기가 어떤 대회인지 짚어주시죠. 네, 화랑대기는 매년 경주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지난 2003년 대교 눈높이컵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부터 이름이 화랑대기로 바뀌었고 코로나 때 대회가 취소, 연기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지난 2022년부터 재개됐습니다. 지난 대회에는 전국 학교와 클럽에서 726개 팀, 13,2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경기는 국내 최초 에어돔 축구장인 스마트 에어돔을 비롯해 축구공원과 알천구장, 화랑마을, 시민운동장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9세 이하 경기부가 신설돼 저학년 축구 꿈나무들의 경기 참여 기회가 늘었고 선수들과 공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촬영하는 AI 카메라 중계를 확대해 선수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네, 경기장 시설과 운영 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네, 화랑대기는 폭염이 절정이었던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1, 2차 대회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폭염 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늦춰 오전과 저녁 시간에만 경기가 열렸고 다양한 팀들이 스마트 에어돔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또 쿨링 브레이크 시행과 쿨링 포구 시스템 등을 가동해 선수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시간을 제공하며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대회 기간 학부모와 선수단 그리고 응원단 등이 경주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도 특수를 누렸죠. 네, 지난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만큼 대회 기간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상가 대부분이 활기를 띠며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시는 자체 평가를 통해 대회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할 과제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과 연결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해 대구 간송미술관에 관람객 22만여 명이 다녀가면서 전국의 고전미술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간송미술관 옆에 나란히 자리한 대구미술관도 최근 부속동을 새롭게 단장해 전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미술관 옆 미술관, 문화와 예술을 품은 도시, 대구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개관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국보와 보물을 선보였던 대구 간송미술관. 지난해 78일 동안 관람객 22만 4천여 명이 다녀가면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 고전 미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삼아 개관전은 대구 경북을 넘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달 16일부터 상설 기획전 체제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첫 상설전에서 산수화, 풍속화와 서예, 도자 등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급 의지가 담긴 52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옆에는 대구미술관이 있습니다. 최근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부속동을 새롭게 단장해 전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본동과 연결된 부속동에 보이는 수장고를 선보였습니다. 대구 근대미술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과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영실도 조성했습니다. 두 미술관이 사실상 한 장소에서 고전과 근현대 미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간송미술관이 개관했을 때 두 미술관이 서로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 행사를 같이 한다든지 SNS에서 서로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올 한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미술관의 홈페이지나 누리집, SNS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미술관은 굉장히 큰 미술관이고 간송미술관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확실한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미술관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컨텐츠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나란히 자리한 두 미술관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미술관은 이제 전시뿐만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대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로 인해서 대구도 이제 많은 관광으로 인해서 미술관 옆 미술관, 대구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시너지를 내면서 예술 품은 대구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병균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364명을 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5급 1명, 7급 12명, 9급 335명 등 364명으로 전년 대비 151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첫 시행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는 올해 임용시험에도 모두 적용돼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또 9급 공무원 시험이 지식 암기 위주가 아닌 현장 직무와 밀접한 사고력 평가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시험 일정과 선발 예정 인원, 달라지는 시험 제도 등의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성구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혼인신고부터 전입신고까지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주에게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피해 예방 점검표를 문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동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이 길거나 취업을 담념한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자신감을 높여주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기간 동구 청년센터 주관으로 밀착 상담과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